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퀄리티 어세스먼트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일반적인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연구의 질 평가를 할 때 실험용 RCT 같은 경우에는 로빈슨, ROB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쿼지 익스페리멘탈 같은 경우에는 로빈스 I를 사용을 하는데 이 그 엄브렐라 리뷰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어세스먼트를 할 때 뭐 JBI나 암스타투, 로비스 세 가지를 지금 이 연구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JB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연구 유형에 적용이 가능한데 평가 항목이 너무 많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암스타2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 문헌 고찰에만 적용이 가능한 질평가 도구여서 저는 암스타2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카톡으로 공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암스타2의 16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잘 번역을 해서 예시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총 16개 항목이고, 첫 번째로는 피코의 구성 요소가 포함이 되었는가. 그래서 포함이 됐다면 예, 아니요로 평가를 하게 되고, 판단 근거도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프로스페로에 연구 프로토콜을 등록을 하셨다면, 어, 하셨다면 이 암스타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는 다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올 체크리스트나 프리즈마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근거해가지고 논문을 작성을 하면 이 암스타 2에 대해서는 뭐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들이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시스테마틱 리뷰 하나하나에 대해서 암스타2의 이런 평가 기준들을 다 제시를 해서 부록으로 첨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연구를 또 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Y축에 있는 상단 X축에 있는 항목들이 총 16개로 암스타2에 대한 항목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이제 각각의 연구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yes나 no로 평가를 하게 되고 아마 이 NA라고 적용할 수 없다라고 표기한 것들은 메타 분석에 관련된 항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하이냐, 모더레이트냐, 로우냐, 크리티컬 로우냐.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부분들은 되게 그 논문의 질 평가에서 크리티컬 로우를 받은 거니까 논문의 질이 굉장히 낮은 그런 논문들이라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연구의 중복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요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CC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테마틱 리뷰 간에 프라이머리 스터디들이 얼마나 겹치냐, 얼마나 중복되냐의 정도를 어, 그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 프라이머리 스터디 1, 2, 3, 4는 이 시스테마틱 리뷰 1, 2, 3, 4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연구들의 목록인 거고요. 이 리뷰 1, 리뷰 2는 각각의 시스테마틱 리뷰 1, 2, 3, 4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마틱 리뷰 1에는 지금 프라이머리 스터디가 예를 들어서 1번하고 4번이 포함되어 있었고, 리뷰 2에는 2, 3번, 4번, 그 다음에 리뷰 3에는 2, 3번, 리뷰 4에는 3번 연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꽤 많은 연구들이 중복이 되네? 라고 판단이 들겠지만 이거를 직관적으로만 눈으로 보는 거지 숫자로 좀 정량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있는 건데, 이 위의 예시를 아래처럼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CCA는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나타내면 41.67%인 거예요. 기준을 보시면 0에서 5가 마일드 오버랩이고, 6에서 10이 모더레이트 오버랩이고, 11에서 15가 하이 오버랩, 15를 초과하면 베리 하이인 거거든요. 지금 이 연구는 41.67이 나왔기 때문에 베리 하이 오버랩인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중복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이 오버랩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제시를 할 때는 CCA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그루브라는 것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A와 그루브 두 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요 과정은 위에 요 과정하고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프라이머리 스터디에 대한 아이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연구의 저자와 연도를 적어주는 거고, 필수로 적어야 되는 항목인 거고, 그 다음에 상단의 X축에 있는 거는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한 저자와 연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본필 2012라는 시스테마틱 리뷰에는 본햄 1980, 그다음에 레넌 1980, 그다음에 머큐리 1991에 프라이머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X는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빈칸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연구인 거거든요. 본필의 2012 연구에는 본햄, 레넌, 머큐리 세 개밖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연구들에서 해리슨, 존스 얘네들은 다른 연구들에서 포함된 프라이머리 스터디인 거라서 빈칸인 건데 X는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연구들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본필은 2012년 연구잖아요. 근데 여기 데콘부터는 2013년에 퍼블리시된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얘네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연구는 문헌을 포함하는 질이 떨어졌던 게 아니라 2012년에 출판이 됐기 때문에 2013년 이후로부터 퍼블리시된 프라이머리 스터디는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검정색으로 X표를 칠해주는 겁니다. 그럼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퍼블리시된 시스테마틱 리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주제라면 본햄, 레넌, 머큐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다만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 포함이 안 된 그런 연구들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0, 그 다음에 X,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돼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CA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데 전체 CCA를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하고 개별 CCA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시스테마틱 리뷰 A와 시스테마틱 리뷰 B만을 포함했을 때의 CCA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는 지금 CCA를 계산하게 되면 이 네 개의 시스테마틱 리뷰가 포함돼서 CCA가 계산이 되는 건데 페어와이즈 한다는 거는 여기서 본필과 유러티아 2014. 이 사람 두 개만으로 CCA를 계산해보고, 본필과 마드리드 2016만을 포함해서 CCA를 계산해보고, 본필과 마지막 연구를 포함해서 CCA를 계산을 해본다. 그래서 모든 페어와이즈를 해서 상관관계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서 CCA를 제시를 해서 이런 그루브표를 만든다. 그러면은 개별 연구 간에 중복성이 높은 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이 연구랑 46.7%, 그러니까 베리 하이 오버랩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오버랩이 없는 상태인 거고, 오버랩이 아예 없는 연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오버랩이 높은 연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암스타2로 질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연구에 대한 질평가 결과가 있을 거고, 요 연구에 대한 질평가 결과가 있을 텐데, 그럼 질평가 결과가 더 좋았던 연구를 남기고 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버랩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랩을 조정을 한 연구 결과와 조정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다 제시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고, 이런 식으로 CC와 그루브를 둘 다 제시를 하더라. 그리고 추가로 이제 메타 엄브렐라를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어 정량적인 그런 합성만 한다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스테마틱 리뷰와 메타 분석을 포함을 했는데 메타 분석의 연구 간에 합성이 가능하겠다, 정략적인 합성이 가능하겠다 한다면 메타 분석의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메타 분석의 메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R 소프트웨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와 지금 제가 링크를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남겨놓았는데 온라인에서 무료로 메타 엄브렐라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별 메타 분석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OR 값이나 RR 값,
민 디퍼런스, 그 다음에 뭐, 코엔스 D값, 그다음에 헤지스 G값,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메타 엄브렐라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 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표이긴 한데, 그냥 갖고 왔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헤지스 D와 코엔스 D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물결 등호 표시가 있잖아요.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본수가 충분히 크다면 코엔스 D를 헤지스 G로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메타 엄브렐라 소프트웨어나 그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효과 미저먼트 그런 그 지표를 요 표를 보시고 변환이 가능하다면 변환을 해서 하나로 합쳐서 메타 엄브렐라를 수행을 할 수가 있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표와 이어지는 건데 저희가 그 그레이드라는 그 증거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드 같은 걸 평가해서 그 값도 넣어야 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아예 잠깐만 띄워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메타 엄브렐라라고 해가지고 메타 엄브렐라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튜토리얼을 들어가시면 이제 포맷 유얼 데이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포맷을 해야 되고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요인을 넣을 거고 그다음에 저자 연도, 그다음에 어떤 측정 효과 크기들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평균 차이, 그다음에 집값, OR, 그다음에 리스크 레이쇼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고, 포맷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저도 아직 실제로 해보지 않아서 요 포맷된 데이터는 저한테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요거를 여기 업로드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SV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나 그다음에 엑셀, 통합 엑셀 파일로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업로드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증거 수준에 대해서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레이드라는 평가 도구를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레이드로 평가한 결과까지 다 넣으면 여기 플랫도 그려주고 로우 데이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무료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도 이런 식으로 레브만 형식이라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실제로 해보진 않아서 저도 감은 안 오지만, 어쨌든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 예시로 넣어놓은 거고, 저기서는 요런 것들을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포맷하고 다르게 입력을 했다면 어떤 포맷이 왜 틀렸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에러 창도 띄워준다고 하고요. 뭐 오즈레이쇼나 그다음 헤지스 집값 이런 뭐 이질성 같은 것들도 다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엄브렐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실제로 해본 다음에 스터디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아직 안 해본 영역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 지금 이 제가 아래에 달아놓은 레퍼런스를 타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예제 코드 같은 거를 R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R 언어로 예제 코드를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요런 화면이 떴거든요. 그래서 메타 리뷰, 그다음에 팩터, 그다음에 저자, 연도, 그다음에 어떤 측정 값을 쓸 건지, OR 값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개별 메타 분석에서 제시된 값들을 정말 다양한 형태로 입력할 수 있으면 입력하고, 입력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둬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예제가 나와 있어서 이 포맷을 나중에 공유를 드릴 거고 여기에 맞춰서 한번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러닝을 하면 실행을 시키면 요런 표가 나오게 되더라. 이것도 예제 코드에 나와 있는 표였는데 신경 발달 신경 발달 장애에 그 영향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나타낸 것 같은데 전체를 풀링하는 값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ADHD에 대한 시스테마틱 리뷰의 개수, 거기에 포함된 케이스 수, 그다음에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한 이질성, 그다음에 효과 크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그 기존의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 분석에서 보여주는 그런 포레스트 플랫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인터넷에 많이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질평가 도구를 찾아도 그레이드가 나오고, 근거 수준에 대한 평가 도구를 찾아도 암스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정확히 어, 어떤 거를 위한 건지는, 그러니까 둘 다 쓰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증거 수준의 평가를 위해서만 쓰여야 되는지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엄브렐라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그런 근거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표준화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레이드 도구는 대체로는 프라이머리 스터디, 그러니까 RCT나 넌 RCT 연구에 적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엄브렐라 리뷰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엄브렐라 리뷰에서도 그레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다. 단,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연구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어, 그 그레이드 평가 도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근거 수준을 평가해도 되겠지만 아직까지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포함시킨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 분석에 그레이드 평가 도구가 너무 부적절하다,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체크리스트 상에서 not applicable 해가지고 그냥 일단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레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먼저 평가를 해보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왜 시스테마틱 리뷰에 맞지 않냐면, 여기 항목들을 보면 총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연구의 그런 리미테이션 같은 거, 연구의 편향 같은 거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뭐 무작위 배정은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배정 은폐는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ROB 툴 같은 그런 질문들인데 시스테마틱 리뷰가 저희는 연구 대상인데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무작위 배정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시스테마틱 리뷰 안에 있는 프라이머리 스터디에서는 이 그레이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무작위 배정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도 뭐 이제 불일치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냥 시스테마틱 리뷰까지만 진행이 된 연구라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거는 그레이드 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만약에 시스테마틱 리뷰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표준화된 그런 도구는 없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포팅 단계인데 이 리포팅을 할 때는 체계적 문헌 고찰 같은 경우에는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리포팅을 하지만 그 엄브렐라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이 프라이얼 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헌을 그 보고하게 됩니다. 이 지금 오른쪽의 사진은 이 프라이올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사람들의 그 개발 연구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때는 이쿼터 네트워크라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이런 체크리스트 개발에 대한 또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준해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뭐 델파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문헌 고찰도 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프라이얼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도식화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프라이얼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아래에. 이렇게 그냥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에서도, 어, 이 프라이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런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랑 저 프라이올 체크리스트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교 화면을 제가 열어놨는데요. 먼저 프리즈마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카톡으로 어,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를 네카라는 곳에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한국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거랑 비교하시면서 한번 프라이얼 체크리스트를 같이 봐보실 건데, 첫 번째는 이 연구가 그 오버뷰 오브 리뷰, 그러니까 엄브렐라 리뷰임을 명확히 얘기를 하라고 타이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적, 방법, 결과를 초록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 기술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론에서는 엄브렐라 리뷰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냥 시스테마틱 리뷰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엄브렐라 리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 기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타당하지 않다면 그냥 체계적 문헌 고찰까지만 해도 되는데 엄브렐라 리뷰를 굳이 왜 하냐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 목적, 연구 질문 같은 거를 이렇게 기술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나 배제 기준 같은 경우에도 프리즈마 체크리스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함 및 제외 기준을 명시하는데 프라이올 체크리스트에서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프라이올 엄브레라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시스테마틱 리뷰나 아니면 뭐 스크핑 리뷰나 그런 리뷰 아티클 플러스 메타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5A 항목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1차 연구가 포함이 된다면, 그 이유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엄브레라 리뷰에서 1차 연구가 대상이 되어도 돼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엄브레라 리뷰를 수행을 할 때 배제되는 프라이머리 스터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체계적 문헌 고찰이 가장 마지막에 퍼블리시 된 게 2022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현재는 2025년이니까 2023, 4, 5년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게 되는 것에서도 프라이머리 스터디를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엄브레라 리뷰를 수행을 한다. 단 프라이머리 스터디를 포함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질평가 도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뭐 로비나 로빈스처럼.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고 또 쭉 내려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나 프로토콜 이런 것도 기술하게 되어 있고 8A 보시면은 오버뷰 리뷰의 포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방법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피코 간의 중복 여부를 어떻게 식별하고, 중복 여부를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를 했는지, 그런 것도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9B번 항목 보시면은, 비교군하고 결과 수준에서 1차 연구 간에 중복을 식별하고 관리한 방법을 기술하시오. 이거 아까 저희 CCA랑 그루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CCA랑 그루브가 안 들어갔다면 이 항목은 체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결과에 대해 중복 정도를 시각화하거나 정량화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체계적 문헌 고찰 간의 불일치한 데이터. 아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리 스터디 간의 이질성을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내용일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A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효과가 좋았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B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유사한 프라이머리 스터디들이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상이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프라이머리 스터디에 대한 이질성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고, 다른 것들은, 프리즈마 플로우, 그 프리즈마 스테이트먼트랑 유사한 내용들이 또 있고요. 11B 항목 보시면은 편향 위험을 평가했을 때, 어, 평가가 했었어요. 11B가 아니고 11C 항목을 보시면은 만약에 포함된 경우에 1차 연구의 편향 위험을 평가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스테마틱 리뷰만 포함을 했다면 암스타2 도구만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시스테마틱 리뷰 플러스 프라이머리 스터디까지 포함이 됐다면 이 프라이머리 스터디의 편향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냐, 로브로 평가했냐, 로비스로 평가했냐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프리즈마랑 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15B번 보시면 포함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외된 연구 목록과 그 주요 제외 사례 사유를 제시하시오. 저희가 아까 풀텍스트 리뷰를 할 때, 좀 애매한 연구가 있을 수 있으면 키핑 해두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그 리뷰 받은 논문 중에서 리뷰어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저한테. 이 연구가 네 연구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 필요성에는 적어놓고 왜 네 논문에는 네가 포함된 최종 선정 문헌에는 안 들어갔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연구를 들어가 보니까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부합해요. 인클루드 조건에. 근데 연령이 노인에 부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제시를 했고 또 다른 리뷰어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구들도 다 리스트화해서 브록에 제시를 해라 해서 그 익스클루드 된 논문들도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브로그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되고요. 이제 아래 항목들 보시면 음, 다른 것들은 또 다 프리즈마와 비슷한데 네, 다른 것들은 다 프리즈마 스테이트먼트랑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엄브렐라 리뷰도 똑같이 그런 시스테마틱 리뷰다 보니까 그 비슷하게 겹치는 유사한 항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엄브렐라 리뷰 특성에 맞게 조금씩 그런 변형된 문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토콜을 등록했는지에 대해서 23번부터 보시면 엄브렐라 리뷰 등록 정보를 이제 프로토콜에 등록을 했는지도 물어보고 있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또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딩을 받았는지 이해상충이나 저자 정보, 그 다음에 이런 그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수집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접근이 가능한지까지 이런 식으로 아주 프리즈마 체크리스트와 유사하게 프라이얼 체크리스트도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프라이얼 체크리스트나 프리즈마 체크리스트 두 개 다 모두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쓰신 그런 연구 안에서 체크리스트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 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여서 이 옆에는 OX로 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리포트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어디에 로케이션 되어 있는지 페이지 수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강박 없이 그냥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 잘 충실히 보고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저널에서 체크리스트를 같이 내라고 계속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보시고 논문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2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연구 질문 설정하고 프로토콜 등록하고 프로토콜 개발하고 등록하고 문헌 검색하고 스크리닝하고
데이터 추출하고 질평가하고 데이터 추출이나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뭐 엔드노트나 엑셀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퀄리티 어세스먼트에서는 암스타2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랩 어세스먼트 하실 때는 CCA 그루브로 오버랩 정도를 평가하시면 되고 데이터 통합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하시는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엄브렐라 리뷰에 대한